고기잡이 배들이 먼 바다에서 환한 불을 밝히기도 했다. 그곳에서 들려오던 어부들의 노랫소리. 바다는 공명판이 되었고 마치 가까이 듣는 것처럼 선명하게 애조띤 남도창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내 남편 윤희상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1917년에 태어난 윤희상은 경상남도 통영에서 어린 시절과 많은 시절을 보냈고요. 또 어린 시절에는 한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그 지역에서 전승되는 여러 전통음악과 전통예술을 체험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낸 작곡가입니다. 통영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통영국제음악당에서는 통영국제음악제와 또 윤희상의 이름을 딴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악 행사들은 모두 윤희상의 업적과 명성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윤희상은 38, 어떻게 보면 참 늦은 나이에 한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유럽에 오랫동안 체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여러 음악들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희상의 대표작들과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한국 전통음악의 모티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룻과 피아노가 함께하는 가락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1963년에 초연된 작품입니다. 가락이라는 제목에서 약간 좀 한국적인 색채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윤희상은 플루트의 직선적인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떠는 주법이나 음의 끝을 밀어 올리는 추성 혹은 끌어내리는 퇴성 같은 그런 대금의 여러 주법들을 이 플룻을 통해서 표현하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락을 듣다 보면은 대금 전통 음악 중에 하나인 청성자진 한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윤희상은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과 또 상상력의 모티브를 전통음악에서 많이 따왔었는데요. 관현악을 위한 예악은 그 정점을 찍은 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악이란 궁중제례에서 사용하는 음악이죠. 예악, 이 곡의 시작과 끝에는 한국의 전통 타악기인 박의 소리를 묘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의 상상력의 모티브가 한국의 전통음악에 두고 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 느리고 장중하게 흘러감으로써 전통음악의 하나인 재래음악과의 연관성을 더욱더 돈독하게 가져가곤 합니다. 이 곡은 1966년 독일 도나우싱에서 열린 현대음악제에서 처음으로 초연되면서 성공적으로 호평을 받았고요. 이를 계기로 윤희상은 국제적인 작곡가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처럼 작곡가로서의 반열을 높여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1967년 동백림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다시는 고국과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국의 전통음악을 자신의 상상력에 많이 가용을 했었는데요. 1971년의 작품 피리는 여러분들이 잘 느끼다시피 한국의 전통악기인 피리의 소리를 서양의 관악기 중에 하나인 오보에로 묘사한 곡입니다. 피리의 음색과 독특한 주법을 서양의 오보에로 연주함으로써 많은 유럽인들에게 한국 전통악기의 독특한 소리를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1978년에는 무악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관현악을 위한 환상적 무곡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곡은 유럽을 방문해서 공연을 한 어느 전통 무용단이 유럽 국장에서 선보인 춘행전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유럽 관객들의 그들이 어우러진 풍광을 이 음악에 담은 곡입니다. 현대무용가 김재덕과 김부라는 윤희상의 무악을 현대무용적으로 재해석하여 2018년 남산국악당에 같은 제목의 현대무용 작품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통 무용을 모티브로 해서 태어난 현대음악이 다시 오늘날의 현대무용가들의 음악으로 차용됐다는 점이 좀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하죠. 이처럼 윤희상의 음악은 오늘날 많은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다른 이념을 넘어서 한민족의 동질적인 문화적인 뿌리를 탐색했고 또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평화를 외쳤던 작곡가 윤희상. 오늘 송현민의 시선 문화를 읽다에서는 윤희상이 서양 악기를 위해 쓴 곡이지만 그 안에 담긴 여러 전통 음악의 모티브를 좀 살펴봄으로써 동양과 서양 음악 사이로 난 길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